여러분 안녕하세요. 꿀터진네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자 1호기를 만나기 284일 전입니다. 오늘은 곁에 두고 싶은 사람 6가지 유형 한번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시는 내용이 되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람, 독서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책과 친해져 보고자 한 1년 정도 열심히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책을 잘 안 읽던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라고 해본 들 한 달에 한 2권, 많으면 2권인 것 같아요. 거의 보통 한 권, 한 권 반 정도 읽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책을 통해서 힐링하는 사람들, 책을 읽으면서 쉬는 사람들, 뭐 소설을 읽든지 자기 개발서를 읽든지 뭐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쪽을 읽든지 독서를 하면서 힐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삶의 통찰력도 어느 정도 기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같이 책을 한번 읽고 싶은 마음, 나도 저 사람이 읽는 책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굳이 추천하진 않았지만 나도 앞으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그런 방향성을 얻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독서하는 사람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부자. 우리 모두 돈에 관심 있지만 사실 드러내놓고 돈에 관심 있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죠. 되게 속물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전부터 우리는 부자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많이 있었어요. 흥부와 놀부처럼, 놀부, 신데렐라에서도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선하고 착하고 부자는 악독하고. 그런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 과연 그럴까요? 물론 매스컴에 보면 되게 부자들이 조망 많이 돼요. 정치인들도 부자고 연예인들도 부자고. 그런 사람들이 했던 나쁜 일들, 악한 일들이 뉴스에 소개되고 나면 돈이 있으면 뭐하냐, 저거 봐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하지만 꼭 돈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건 그냥 개개인의 인격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완전 인간 아닌 사람들은 안 되겠지만 옆에 부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투자를 행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조언도 얻을 수 있고요. 만약에 내 주변에는 도통 부자가 없다 하면 돈과 관련된 재테크와 관련된 카페에 가입해서 오프라인 모임 같은 것도 요즘 있고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분들의 뭐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가깝게는 주변에 부동산 있죠. 부동산에 계시는 소장님들 중에서도 투자를 여러 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자라고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만의 루틴을 지키는 사람. 세 번째, 내가 집, 회사 너무 실증난 사람들이 집, 회사, 회식, 집, 회사, 약속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루틴, 운동 루틴이나 독서 루틴이나 뭐 이런 루틴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과 옆에 있으면서 그분들한테서 어떤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루틴을 지키는 사람을 꼭 곁에 두시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누굴까요? 네 번째로 바로 포근한 사람. 혹시 그런 사람 없는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말수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왠지 그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게 되는 기분이 드는 것.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첨언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왠지 그 무언의 공기 속에 흐르는 그 위안의 느낌, 그런 멜로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분명히 가끔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꼭 놓치지 마시라. 다른 사람의 험담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 사적인 일에 험담도 하지 않고 그냥 사부작 현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눈도 사실은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그런 안목이 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지 나이를 좀 먹고 했으니까 아직 잘 모르긴 하겠는데 한번 그런 분들 한번 곁에 두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그 사람들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면 기브 앤 테이크니까요. 내가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쟁취해야 되겠어 하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서 편한 요소가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람에게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안겨줘야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머무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녀 교육을 잘 시킨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 교육이라 하면 꼭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고 의대에 보내고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아이를 어떤 시기에 어떤 교육을 시켜야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도 아주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만 이뤄낼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한 아이를 공부를 잘 시킨 사람일 수도 있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운 엄마들, 아빠들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배울 수 있어요. 막 우리가 계획 없이 아이를 키우다가도 그런 분들을 보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내 자신을 반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아이 또 하고 싶은 일을 자기 자녀를 하고 싶은 일을 쟁취해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부모 그런 부모들도 정말 너무 멋지죠. 자녀 교육을 잘 시킨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6번째 근데 사실 6번째는 이 앞서 말씀드린 5가지를 모두 망라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여러분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이 많나요? 부정적인 사람이 많나요? 저는 사실 뭐 일전에 유튜브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보다는 부정적인 사람이 많았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제 곁에 있으면 왠지 부담스럽고 되게 오버하는 것 같고 연기하는 것 같고 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계속 저렇게 척척만 하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 곁에 없었기 때문에 옆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불편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밀쳐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책도 좀 읽고 제 스스로가 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약간 부정적인 성향이 많긴 하지만 이제는 부정적인 사람이 다가오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하면 저도 모르게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람을 찾고 싶고 그래야지 나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저도 무언가를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게 바로 긍정적인 사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한번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주변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냐? 그건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잖아요. 그죠? 어쩔 때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조차도 아까울 때도 있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힘든 대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편안하고 혹은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생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 둬서 우리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성장하는 인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성장하는 하루가 되셨기를 바라고 내일 우리 일요일이죠. 내일도 하루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